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한만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장현상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민혁 이코노미스트님이랑 저희 세계경제 이제 연초 특집으로 이제 1편으로 이제 주요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뭐 한국도 했고 저희 뭐 일본도 했고 예. 이제 당연히 미국, 그다음에 유로존 국가 네네. 이렇게 해서 경제 전망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뉴스로도 많이 접하고 이제 아무래도 좀 친숙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신흥국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해서 장현상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흥국 시장 중 중국 경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설정했던 경제 성장률 목표였던 5.0%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회복 속도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중 갈등으로 수출 회복이 제약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물가도 크게 오르지 않고 있어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는 있는데요.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이제 미중 간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그렇죠. 위안화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 압력이 가속화될 경우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인민은행이 2024년 초반에 금리를 소폭이나마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러시아 경제는 202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의외네요. 네. 있습니다. 2022년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었던 기저효과가 주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서방국의 대러 제재 효과가 예상보다 약했던 영향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임금 상승을 자극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으로 인한 소비 심리 개선이 물가를 크게 높이면서 중앙은행은 2023년 7월에서 12월 동안 정책 금리를 7.5%에서 15%로 7.5%포인트나 인상을 했어요.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적인 금융 여건 여파로 2024년 경제 성장률은 2023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인접국이잖아요. 중국과 러시아. 또 전쟁으로 이제 뭐 좀 요약을 해보면 중국은 이제 미중 갈등이 사실 이어지면서 예상보다는 조금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이제 러시아는 전쟁으로 저희가 사실 좀 경제가 많이 부진할 걸로 봤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워낙에 그 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회복할 것으로 볼 수 있네요. 네. 네, 또 사실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좀 국제사회 이목을 끌었잖아요. 또 그런 점도 좀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 인디아 경제 전망 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요? 네. 2023년 인디아 경제는 정부의 대규모 지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예상외로 내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7.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5.7%로 약간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높은 성장률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조짐이 인디아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점이 좀 우려할 수 있는데요. 식료품 물가가 이제 여당의 지지율에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강력한 물가 관리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4월에 예정된 총선거는 여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정부가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선거 전까지 물가 안정책을 포함해 대규모 대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2023년 2월 이후 정책 금리를 6.5%에서 11개월 연속으로 동결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국 중앙은행이 사실상 정책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물가가 하락세에 진입할 것을 확인하는 올해 3분기 이후부터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요약해보면 인디아는 사실 중국의 이제 경기 둔화로 인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고 네, 그리고 이제 견조한 내수가 좀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아세안 국가들 혹시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좀 종합적으로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2023년 아세안 경제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제조업 및 관광 부문 수혜를 원래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아세안 지역에서도 경기 부양 효과가 좀 미미해서 예상만큼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2024년에는 대신 글로벌 수출 사이클 반등으로 2023년보다는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아세안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총리 교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두 국가 모두 정치적 불확실성은 없이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이어갈 것으로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얀마의 경우에는 작년 10월 27일에 반공부 세력이 이제 군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어요. 네. 네. 이 영향으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전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성장 고물가 기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뭐 주요국 상황들만 듣다 보니 참 이렇게 전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네요. 네, 그렇다면 이어서 올해 아세안 지역의 국가별 경제 전망을 조금 이제 세세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인도네시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도네시아는 2월에 대선 및 총선, 그리고 11월에 지방선거로 총 3번의 선거가 예정이 되어 네.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출이 증가하면서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수출 부진 및 투자 활동 위축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2.7억 명에 달하는 이제 대규모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 회복이 경제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올해 성장률은 이제 2023년과 비슷하게 4.9%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작년 10월 환율 안정을 이유로 정책 금리를 25bp 인상을 했는데요. 네. 달러와 강세 기조가 완화되고 물가도 안정적인 만큼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이제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당선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대신 다른 후보들과 아직 팽팽한 경쟁을 이제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6월에 2차 투표를 통해서 당선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인도네시아는 이제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인구를 좀 많은 인구를 기반으로 한 이제 내수 활성화로 성장세가 그래도 유지될 것이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도체 기업이 좀 밀집해 있죠. 반도체 기업이 밀집해 있는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베트남은 이제 2022년에는 8.0%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높네요. 예. 하지만 올해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둔화, 제조업 부진, 부동산 부문 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올해는 5.05%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회복 조짐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유로 지역 및 중국,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가 좀 심해질 경우에는 수출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서 베트남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과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만큼 2024년의 경제 성장률은 6.0%를 기록해 다른 아세안 국가들 중에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베트남은 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네요, 확실히. 태국은 총선거 후에 좀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요거에 대해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태국은 이제 작년 5월에 실시했던 총선거에서 야당이 과반수를 획득해가지고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민심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총리 선출이 9월까지 지연되면서 재정 정책이 이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2023년 성장률은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와 더불어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2024년 경제 성장률은 3.6%로 2023년의 2.6%와 비교해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 중앙은행은 2023년 9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현재 2.5%의 정책금리 수준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적합한다고 발표했으며 물가 상승 압력이 낮다는 이유로 11월 회의에서도 정책 금리를 동결했거든요. 그러므로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아세안 금융 중심지죠. 이제 싱가포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싱가포르는 이제 제조업 부진과 더불어 대외 수요 악화의 영향으로 2023년 경제 성장률이 1.2%를 기록해 다른 아세안 국가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이 반등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2024년 경제 성장률은 이제 2.2%로 소폭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이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벌써 많은 수의 관광객이 방문을 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 성장 동력이 없다는 점이 우려 사항인데요. 앞으로 중국의 경기 회복 여부가 향후의 성장세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아세안 국가인 캄보디아는 대내외 수요 둔화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2023년 5.4%, 2024년 6.0%로 다른 국가 대비해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회복 조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주요 교역국인 유로 지역과 중국,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올해 성장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수출인 봉제무문 수출 부진으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실업자 수 증가가 소비 위축 및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절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2023년 총선에 승리한 이후 아버지인 훈센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은 훈만의 신입 총리는 경제 발전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6에서 7%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정리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이번에는 이제 주요국을 떠나서 좀 아세안 국가들, 네. 신흥국 위주로 알아봤는데 사실 주요국은 저도 그렇지만 뉴스나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관심을 좀 경제에 가져도 이런 신흥국에 대한 정보는 생각보다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네,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기회 될 때 연초에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큰 그림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2024년 청룡의 해 많은 에너지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한 입에 먹는 경제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